네, 지금 한 지명자가 대통령실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가 여권의 가장 큰 지금 관심사인데요. 현재 당내에서 한 지명자와 소통하는 인물이 이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윤 권한대행은 한 지명자의 역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젊음과 새로움으로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두 분 사이에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허물 없고 진솔한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청년층 및 중도층과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네,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한 지명자가 윤 대통령 아바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또 지금 여권에서는 오히려 허물없고 진솔한 대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할 말은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지명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법조인인데요. 술을 못 먹는 검사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위에 부장 검사가 회식하자면요. 다 그냥 몇 잔씩 먹습니다. 네. 그게 맹종하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콜라밖에 안 먹어요. 술 안 드시죠? 무슨 게 맹종을 합니까? 네. 저는 쓴소리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둘 사이에 애정이 있고 그다음에 신뢰가 있고 또 운명 공동체다. 이런 인식이 있을 때 애정 어린 비판이 가능합니다. 서로 이런 신뢰가 없으면 지금 못합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아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 할 말은 당당히 하는 이런 이제 그 수평적인 이런 소신 정치를 할 걸로 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무조건 이게 인위적으로 차별화가 능사가 아닙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도 안 됐어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실과 당이 원팀이 돼야 됩니다. 하나의 팀. 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서로 밀어주고 협조하는 이게 원칙이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 일부 뭐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소신 이게 있으면 되는 거지 무조건 이게 차별화가 인위적으로 능사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28일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제 통과되고 나서 비대위가 출범하기 때문에 이 한 지명자가 이제 특별감찰관제 임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문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차별화 행보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법은 이제 그 오히려 역제안하면 돼요. 총선 이후에 독소 조항을 없애고 하자. 이러면 이게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선 이후에 하면 아무런 정치 공세 시효하는 효과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아마 이제 그걸 안 받고 일방적으로 28일 처리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1초도 고민하지 말고 바로 이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네. 그리고 이게 제 의견 오면 3분이 200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200석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는 우리 대통령의 거부권은 뭐냐? 국회가 숫자만 보고 악법을 밀어붙일 때 우리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고유권한 이게 거부권입니다. 대상이 부인이든 아들이든 뭐 장모든 누구든 이건 말도 안 되는 악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으로 행사해야 되고 모든 이게 보수 여론도 저는 보수 패널이라고 참칭하는 사람들이 야 국민의 뭐 60, 70%가 특검을 하는데 이거 받아도 안 되나? 또 이게 받아봤자 털어봤자 뭐 녹겠나? 이게 진짜 무식하거나 순진한 이런 이게 패널들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부권은 바로 1초도 고민 생사해드릴 겁니다. 네, 예, 그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한동훈 이제 전 비대위원장 축하의 의미로 선물을 드리면 이 부분은 사실 4월 달에 이게 사실 저도 특검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도 증권사 직원 출신이지만 하루면 됩니다. 하루면. 왜냐하면 녹취록에 이미 통정 매매라든지 그분이 매매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확인한 게 있어요. 그냥 목소리가 조작이 아니면 이거 범죄 행위가 100%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첫 번째, 이런 특검이 올 수밖에 없는 여당의 무능함을 질책해야 됩니다. 이것은 특검이 아니라 이 검사 수사만 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까지 8개월 동안 미뤄서 이렇게 총선의 시기에 이런 특검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무능을 지적해 주시고 이거는 특검법은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물론 형수님이시지만 이 부분은 명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녹취록이 나와서 그래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2000년 10년도에서 1월 4월에 이모 선수한테 이렇게 주식 계좌를 맡겼다. 근데 손해를 봤다. 근데 맡긴 것도 범죄 행위입니다.
근데 맡겼는데 손해를 봤다고 했는데 그 통정 매매 계속 확인을 해보니 10억 정도의 자산의 수익이 한 3억 정도가 난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당시에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부분 또 뭐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김문기 처장 안다 모른다 인식의 문제까지 지금 수사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명백한 허위 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또 책임을 지셔야 되고 김건희 특검도 물론 형수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환수 조치도 하고 범죄 이익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되더라도 향후에 사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일단 살려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또 계속 아바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행동으로는 이런 말 하나 해주시면은 이제 민주당이 아바타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네, 두 가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잡아야 돼. 팩트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100%의 혐의자가 했잖아요. 근데 계좌 1인 매매한 분이 한 100여 명 돼요. 네. 그중에 한 명 기소했는데 그분은 400번 거래했는데 무죄 났습니다. 네. 지금 계좌주 아무도 소환도 못했는데 100% 범죄 혐의자다 이렇게 말한 거는 저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뭐 녹취록 하면서 이게 100%인데 그러면 이게 문재인 정권 검찰 때 추미애 장관 때 이성윤 검사장 그 수사팀은 친정권 검찰팀은 왜 그러면 기소를 안 했습니까? 왜 소환도 못 합니까? 100%인데 저는 100%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지금 뭐 특검법 얘기는 좀 뒤에 또 다시 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때 토론회장을 좀 열 시간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야당 반응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지명자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직 수락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또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를 좀 볼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지명자를 비교해 놓은 여론조사입니다. 41대 45. 이 오차 범위 내에 접전으로 좀 보이는데 네.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지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어쨌거나 검사 대 피의자 구도로 좀 생각을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은지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이 검사 대 피의자 구도가 어떻게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구도가 바로 이제 한동훈 검사 대 뭐 이재명 대표의 이제 어떤 사법 리스크 이제 이런 구도를 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하지만 내년 총선은 결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또는 심판 그리고 중간 평가성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항상 중간에 총선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그 총선의 민심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도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더 많은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또한 지금 차기 대통령 적합도가 물론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좀 접전을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아무래도 한동훈 지명자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을 받고 여러 가지 계속 이야기의 핵심이 되다 보니까 컨벤션 효과를 두둑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이 진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임명이 되고 첫 행보를 보이게 됐을 때, 특히 이제 다음 주에 받아들게 될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받아들게 될 겁니다. 네. 그런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에 따라 국민들의 또 냉혹한 평가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성적표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뭐 여론조사만 가지고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고 이 컨벤션 효과가 반영됐다라는 부분도 여야 모두 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지명자 행보 하나하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한 지명자가 법무부 장관 재직 마지막 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에게 선물을 전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허먼 멜빌의 책 모비딕을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고정욱 차장님. 네. 원래부터 이 한 지명자가 좋아하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뭐 좋아하는 책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네. 또 이제 이 고등학생에게 선물한 계기도 이 고등학생이 이게 한동훈 장관에게 먼저 선물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 이제 답례 차원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이 저런 그 친필 사인을 해서 이제 보내준 것인데요. 이게 그만큼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뭐 워낙 그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에 좀 초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에게 전 책을 선물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앞으로 한 장관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좀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책 내용이요, 구정 차장님. 이 고래로부터 한 발을 읽고 이 고래를 추격하는 한 이 선장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네. 이런 책의 내용을 통해서 한 장관이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모비딕 이 책을 읽지는 않고 옛날 네. 이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네. 나는데요. 이제 백경이라는 영화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고래에게 한 발을 잃은 사람이 그 발을 잃게 만든 고래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싸우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역경과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사인데,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극복해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휴먼 스토리인데요. 그만큼 어떤 용기를 좀 북돋아주기 위해서 모비딕이라는 이 책을 선물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 장관, 한 지명자가 과거에도 뭐 좋아하는 책이다라고 소개한 바가 있었는데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I will have no man in my boat, said Strabo, who is not afraid of a whale. 자기 소신을 딱 갖추고 살아야 한다는데 언제나 그러려면 실력이 필요해요. 네, 지금까지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 다뤄봤고요. 다음은 민주당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